안녕하세요. 중도돌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1.65% 그리고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코스피는 0.07%, 코스닥은 0.38%. 코스닥은 하락하였고 코스피는 상승 마감하였어요. 보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이죠. 내일 새벽 FOMC 회의록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고집을 할 거냐, 별다른 일이 있을 거냐, 의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벌써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현재 세 번째죠? 이걸 다운받았네요. 잠시만요. 세 번째예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 주식시장이 뭘 좋아한다? 3이란 숫자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죠. 고점? 저점? 보합? 3천장? 쓰리바닥? 외국인 개인 기관 이런 것처럼 현재 금리 인상도 글쎄 제가 숫자를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세 번인가요? 네 번인가? 네 번이겠네요. 3%대니까.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은 무덤덤하다라는 기준이에요. 0.75를 우리는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1%가 나올지 1.25가 나올지 혹은 0.5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번에도 말했지만 요 밑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받아들여요. 대신 길게 봤을 때는 이번에 적게 인상을 했으니까 다음번에 1% 넘기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을 좀 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럼 인플레이션이 조금 빠졌나? 괜찮아졌나? 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0.75 밑은. 그러면 그 외에 0.75보다 더 크게 1% 혹은 1.25%를 인상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안 잡혔나봐. 더 세계적으로 어려워질란가봐. 공황이 올 수도 있으려나봐. 라는 마인드는 가질 수 있지만 그건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0.75보다 더 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보다 더 크게 했는데 이것보다 더 올린다고? 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존부터 계속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이니까. 0.5를 할 거냐? 0.25를 할 거냐? 0.75를 할 거냐? 혹은 슈퍼 자이언트 빅스텝 1%, 1.25%를 할 거냐? 이건 저번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차라리 0.75를 기준 잡고 여기냐가 눈에 확 띈다라는 관점이에요. 뭔가 끝이 날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내일 결과 발표가 있기 전에 시간별 투자자를 보면 이런 날에도 뭐 했다? 코스피는 샀다라는 거죠. 누가?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물량이 강하게 들어와요. 언제부터? 10월 26일 기준으로부터. 여기서부터죠. 누른 자리. 즉, 여기 밑으로는 주워 담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긴 정말 보너스 자리고. 그죠? 요런 날에도 코스피는 올랐다.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양매도가 나왔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금리 인상이 어쩌고 저쩌고 간에 혹여나 파월의 말 한마디에 또 시장이 출렁인다 하더라도 이 대형주 위주로는, 특히나 코스피 위주로는 눌리면 뭐하는 자리? 땡큐인 거예요. 얘네는. 왜? 우리는 경험을 했고 항상 그게 익숙해져 있다. IMF도 넘겼고 테러 있을 때도 넘겼고, 그때마다 주가가 다 출렁였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여기로 와 있더라. 어떤 기준으로? 대형주, 특히 코스피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코스피만 주구장창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코스닥을 팔아서라도. 이럴 때가 기회다. 이럴 때가 싼 거다. 여기서 한 번 더 눌려? 한 번 더 밀어? 그러면 난 땡큐 하는 입장인 거예요. 뭐는?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시장이 어렵고 뭐 하면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도 따라 올라갈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얘는 뭐다?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거고, 혹여나 재수가 없으면 한바탕 출렁인다면 굳이 이 코스닥은 모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유통 물량 기준으로, 시총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코스닥은 모아갈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돼서 사면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샀다 팔았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량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만큼 코스피에 비해서 가볍다. 그리고 코스닥은 확실하게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기준이에요. 코스피는 지금이 발가락 지나서 발목 부근 정도 같으니까 이제 뭐다? 사자라는 관점인 거고, 여기서 좀 밀려봤자 기존 저점이겠지. 그러면 여기는 뭐 충분히 분할적인 관점으로 들어가 볼 자리 라는 식으로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코스닥과 코스피의 기준을 보면 요 이평선을 기준으로 코스피는 어디? 그 다음 이평 따먹기를 때렸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아직 이 이평도 못 따먹었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인 건 현재 이 코스닥의 자리가 언제? 요때 코스피의 자리예요. 지금의 코스닥의 자리가 요때 코스피의 자리예요. 요만큼이 뭐하는 자리? 현재 코스닥은 안 나오는 자리예요. 왜? 시장이 확실하게 방향이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금리 인상이 0.75를 할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파월이 비둘기 발언을 또 할지, 그 입이 망정일지, 노망이 났을지, 그죠?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 주둥이 하나로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람 누군가는. 어디에 몰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더 기다리냐 아니면 이제 털고 나갈 수 있는 입장이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코스닥은 요 자리가 안 나왔다.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코스피보다 저는 코스닥 위주, 즉 요 자리를 한번 뭐 하는 자리? 코스닥이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러려면 시장이 뭐 해야 된다? 긍정적인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긍정적이면 당연히 코스피는 한 번 더 갈 거고, 뭐 코스닥도 뒤따라가긴 하겠지만 긍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정적인 것만 혹은 불확실성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코스피가 상승하는 부분이 좀 적더라도 코스닥이 요때의 코스피처럼 갭을 띄워놓고 위로 올리는 자리를 한 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FOMC 회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코스닥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코스피는 여기 갭자리까지 다 메꿨어요. 여기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뭐 했다?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뭐 추가적인 상승 혹은 횡보할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눌렀다 갈 거냐의 기준이에요. 누르는 기준은 2300포인트 유지하느냐, 2300에서 2310포인트 유지하느냐, 아니면 2280까지 밀고 갈 거냐. 뭐 시장 내일 FOMC 회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당연히 더 많이 밀릴 거냐 적게 밀릴 거냐의 관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이 705포인트 위로 갭이 떠야 되겠죠. 그래야 코스피와 모양이 코스피 뒤를 쫓아가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장 막판에는 뭐 수급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라는 거고, 결국엔 코스피는 위로 올리면서 사고
코스닥은 뭐 한다? 누르면서 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벼우니까. 뭐 개관 투자자들은 팔든지 말든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얘네들은 뭐 코스닥에서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개인과 별 차이 없다. 그냥 개인이다. 얘네들은 그냥 어디에 소속된 개인이다 하는 거리 보면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어찌됐든 코스닥 685포인트 부근까지 열어놓을 거냐, 아니면 705포인트를 뛰어넘을 거냐. 705포인트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은 720에서 730포인트 우리가 예상했던 자리까지 우선적으로 가고, 코스피의 행방에 따라서 코스닥도 750까지 열 거냐, 아니면 730에서 맞고 떨어질 거냐의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수는 뭐 특별할 거 없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고버스의 흐름 볼까요? 일단 여기에 가둬놨죠? 요 자리를 어떻게 깨고 내려가냐 못 내려가냐의 차이예요. 오늘 뭐 코스피가 그닥 움직인 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 한 차례 눌러놓고 뭐다? 이 3250원을 지켜주니까 뭐한다? 윗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안에서 횡보할 거냐, 아니면 주저앉혀 줄 거냐예요. 요 3250원 밑으로 내려가서 3250원이 저항이 된다면 뭐다? 앞으로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다. 당분간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여기에서 매물 소화를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코스피는 막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지금의 자리에서는 박스권 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좀 더 상승을 시키면서 박스권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400포인트, 2410포인트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아까 전에 봤던 코스피와 코스닥의 갭 차이를 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코스피가 여기 이 고버스가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면 코스피도 박스권 칠 거고, 2400에서 뭐 2300이든 2280이든 할 거고, 그럼 그 흐름을 만들어낼 때 코스닥이 상승하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는 부분인 거고요. 오늘 확실하게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움직였죠. 뭐 삼성전자는 쉬었다라는 거고, 그저 6만원을 넘어서면 얘는 어디? 62,500원에서 63,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뭐 하는 자리? 계속 6만원대의 저항을 때려주는 자리. 때려주는 자리. 그리고 얘는 59,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지금 자리에서 59,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6만원 무조건 뚫고 올라선다. 그러면 62,500원에서 63,000원 부분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거고, 강하게 눌렀기 때문에 어디? 여기가 단기적인 단기 박스의 기준이다. 즉 83,000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얘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일단은 유지했죠. 일단은 지켰어요. 근데 85,000원을 못 올라탔다라는 거죠. 아직. 그럼 내일 혹은 모레 안짝으로 이 위로 올라타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 이 자리를 이제 유지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혹여나 올라타서 유지하면 지켜볼 필요 있다. 어디까지? 9만원대까지. 올라는 탔는데 주저앉는다. 그러면 하루 정도는 더 지켜볼 수 있지만 다시 85,000원대를 못 뚫어내면 뭐 추가적으로 하락 한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코스피 우리나라의 대표 주자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판단을 하지만, SK 하이닉스를 우리나라 대표 주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형주는 맞죠? 삼성전자 따라다닌다. 삼성전자가 1등이고 SK 하이닉스가 2등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냥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만 SK 하이닉스라고 떠오르진 않아요. 우선 삼성전자 나오고 나서 뭐지 고민하다가 SK 하이닉스도 라고 1군에 속해져 있는 그룹이긴 하지만 뭐다? 품질이 다르다. 얘가 가치 기준이면
얘는 그냥 참새의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완벽하게 막 미친듯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는 좀 잡아 놓더라도 SK 하이닉스가 어벙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요 위로 혹은 밑에 어디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꼭 체크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죠.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카카오 기타 등등이 움직였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보면요, 기존이 16,500원대, 16,000원, 500원대, 15,000원대 말씀드렸나요? 요런 기준에서 현재 지금 횡보하고 오늘 슈팅이 좀 나왔어요. 거래량이 좀 터졌다라는 거고, 이제는 뭐예요? 밑으로 눌리는 기준은 당연히 18,500원 기준 잡으시면 되고요. 18,500원 기준 잡으시면 되고, 18,500원 이탈하지 않거나 지금의 이 2만원짜리 유지하더라도 22,000원 부근까지는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거고,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차트를 공부하는 입장이거든요. 이 차트의 흐름을 보면요, 5일선이 생기잖아요. 그죠? 월봉에서도 5일선이 생긴다라는 거. 그럼 이게 뭐 최소 5개월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월봉의 흐름을 보면 월봉이래요. 5일선의 흐름을 보면, 이게 5월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5일선의 흐름을 보면 5일선을 뚫지를 못해요. 그럼 뭐 이 추세가 하락이라는 거죠. 그러면 5일선하고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뭐다? 이 5일선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5일선을 밑에서부터 뚫어 올려야 되는데 위에서 갭으로 시작을 하니까 밀려 내려간다라는 거고, 그러다가 5일선하고 이격이 벌어지면 5일선을 갖다 붙인다. 5일선하고 이격이 벌어지면 이랬든 저랬든 5일선을 갖다 붙인다. 그죠? 그리고 다시 5일선하고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요 자리는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못해도 23,000원.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23,000원을 뚫어 올리느냐 올리지 못하느냐의 기준에 따라서 이 음봉을 기준으로 중간값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23,000원을 올라탄다면 이 중간값을 넘어설 수 있는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이제는 이 종목이 더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추세가 변경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추세가 변경된다라는 건 결국엔 하락하는 추세는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는 크게 박스 잡고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그거를 2만원대 위에서 버텨내느냐 못 버텨내느냐고요. 이 위에서 버텨낸다면 요 박스 기준으로 당분간은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고점의 자리는 25,000원. 결국 2만원짜리 사수하면 23,000원, 그 다음에 25,000원. 2만원짜리 이탈하면 18,500원, 그리고 그 밑에는 17,000원대예요. 이해되시죠? 이랬든 저랬든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장이 좋으면 뭔가 끌어올려야 되니까. 삼성전자 그래 올리면 좋지만 삼성전자에 폭이 있고 삼성전자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삼성전자 하나 올릴 때 요런 카카오뱅크, 카카오 같은 이 그룹주들을 최소 이 그룹을 2개에서 3개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더 밝아 보이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최근에 터졌던 거래량 위주로만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면요, 뭐다? 여기서 기어나갔던 누군가, 여기서 기어 들어왔던 누군가는 오늘의 이 자리에서 뭐 했다? 다시 채웠다라는 기준이에요. 채웠다라는 기준. 그러면 이 종목이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리는 25,000원에서 27,0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박스의 기준은 여기지만, 그리고 여기가 중간값이지만 여기에 대한 오버슈팅의 자리와 여기에 대한 언더슈팅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접근하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단기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이겠죠. 단기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 왜? 밑에 있는 박스권에서 카카오도 움직일 거다.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고, 이 중간값을 뚫어 올리면 여기까지 간다 그랬죠. 이 자리를 이제 확인한 거예요. 이 자리를 뚫어 못 올리면 5만원대를 또 확인해야 되는 거고, 뚫어 올리면 그 다음은 어디에요? 여기 박스권을 확인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보면 얘도 요런 박스권의 기준이다. 요런 박스권의 기준인 거고요. 요 박스를 뚫어 올리냐 못 올리냐, 결국엔 요 안에서 당분간 행보할 거냐. 여기에도 오버슈팅 자리 조금 더 만들어 놓고 언더슈팅 자리 조금 더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여기를 뚫어 올려야만이 뭐한다? 추세적으로 변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추세가 변경되기보다 그냥 더 이상의 하락은 안 나오겠구나 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부분도 이제는 매도세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건 대략적으로 그어 놓을게요. 이런 기준으로 대충 긋는다 하면, 기존에는 이 하락 추세에 하단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하단 때리고 여기서 하단 때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중간값을 쫙 그어보면 어디? 최근에는 요 추세의 중간값에서 유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상단을 이제 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또 상단을 때려준다면, 그리고 다시 눌릴 때 요 중간값까지 가지 말고 여기와 여기에 또 중간값까지 요런 그림으로 연출이 되면, 그럼 뭐 이제는 뚫고 올라가면서 추세가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한 8만원대까지 올라가는 흐름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좀 오랜만이죠. 뭐 배틀그라운드에 관련된 회사고, 사실 아직도 배틀그라운드가 인기는 있지만 확실히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최근에 뭐 아프리카TV에서 스타 열풍이 불다 보니까 스타, 그 다음이 롤, 그 다음이 이제 배틀그라운드거든요.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상장했을 때가 시총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 결국 우리 이놈의 한국 주식은 상장했을 때가 대부분 고점일 때가 많아요. 이 회사의 가치로 봤을 때. 결국 카카오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우리 사주 회사 직원들만 개고생하는 흐름이잖아요. 현재는 팔지도 않고 있다가 회사를 차라리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이 크래프톤은요, 현재 이 그림 자체가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요렇게 요런 기준 27만 6천원과 15만원을 기준,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11만 2천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이 11만 2천원과 15만원의 중간값이 최근에 나왔던 18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현재 기준에서 시총이 앞자리가 확실히 바뀌었거든요. 앞자리가 세 자리였다가 이제 두 자리로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살짝 깼다라는 관점인 거고, 당연히 공모가보다는 훨씬 아래에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러면 현재 이제 기준에서는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굳이 내가 아직은 이 종목을 할 이유는 없어요. 왜? 이거 말고도 갈 종목들은 많으니까. 그죠? 얘가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울이 되면 겨울방학이 되니까 뭐 학생들 게임을 많이 해서 겨울에 항상 게임주들이 실적이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굳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직은 굳이라는 이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엄청난 하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시총을 가지고 상장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뭐 시각적으로 싼 느낌이 드는 종목이에요. 현재가 그래도 아직도 20만원대긴 하지만 느낌상으로는 싸게 느껴진다고요. 왜?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이 빠졌으니까.
그것도 대형주가 70%가 빠졌네요. 그럼 3분의 2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싸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3분의 2가 날아갔으면 이 3분의 2를 메꾸지는 못하더라도 5의 기준으로 봤을 때 5분의 3까지는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를 다 못 채운 게 3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분의 2까지는 채울 수 있다라는 기준. 그럼 못해도 25만원대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도 있는 기준이다. 왜? 시장이 더 이상 하락을 안 한다는 조건을 내재시켰을 때. 굳이 이 종목 실적이 그닥 하더라도 게임은 계속 유지되는 거고 그런 실적을 핑계로 지금까지 많이 밀었으니까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실적은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보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했던 부분이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한 차례 누른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누른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보다는 요 이제 박스권을 어떻게 메꾸느냐. 그리고 우선적으로 21만 2천원을 어떻게 뚫어 올리느냐. 그게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좀 보시고요. 오늘 코스닥 수급을 위메이드가 다 주워 먹었는데요. 위메이드 맥스. 어떻게 보면 게임주였고, 기존의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NFT인가요? NFT 관련해서 주가가 미친듯이 상승했던 종목이죠. 월봉의 기준으로. 그런 흐름. 비트코인의 이 거품이 빠지면서 사실상 상승시켰던 자리를 뭐 했다? 지금은 이제 다 반납시켰다. 뭐 어떻게 보면 주가 자체가 강하게 쳐올리다가 이 각도가 바뀐다라는 거죠, 지금. 요렇게 쳐밀고 내려가다가 각도가 뭐 했다? 이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만큼 매도세는 확실히 줄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강하게 밀던 매도세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리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냐. 뭐 이렇게 올라가면 가장 좋지만 아니면 이렇게 원을 그리는 자리를 만들다가 한 번 더 빠질 거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요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 66,000원, 65,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추세적인 이 차트의 기준을 봤을 때 어떻게? 모양이 여기서는 그냥 누르는 자리였고요. 여기서 멈추는 흐름을 조금 보여내려다가 음봉으로 강하게 누르고 난 뒤에 양봉이 여기서 하나 출현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자리를 음봉으로 눌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 음봉과 요 음봉의 기준이거든요. 왜? 여기는 그냥 강하게 누른 자리였고 이 큰 양봉을 그대로 모한 자리 벗겨낸 자리인 거고요. 어거지로 쳐 올렸던 자리를 벗겨낸 자리인 거고 작게 올렸던 이 양봉 두 개에 대해서 모양을 요렇게 어디까지? 요렇게 만드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음봉이 강하게 연출되고 도찌가 나온 다음에 올라갈 때 어디? 이 음봉의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밀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음봉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그러면 비슷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고점을 아직은 못 넘겼다라는 거죠. 이 자리를 못 넘기면 61,500원, 61,000원을 못 넘기면 결국은 얘는 또 요런 윗꼬리를 단다. 이 패턴을 여기서 또 유지한다. 그러면 얘는 61,500원을 뚫어 올리는 그림이 나오면 여기 패턴이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주봉의 관점으로 이제 올라오면
61,500원 위로 올라타면 어디?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열려있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예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저항대를 확인했다라는 거고, 근데 저항대 확인한 거 치고는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저항대에서 그냥 끝이 날 거냐, 아니면 요 저항대 부근까지 한 차례 더 올려 놓을 거냐예요. 이렇게 보면 크게 박스권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중간값 51,5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위로는 59,000원을 뚫어 올려야 되는 거고, 이 59,000원을 뚫어 올리면 그 다음 열려있는 자리가 67,000원이지만 그러기 전에 61,500원 정도, 62,000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뭐가 될 수 있다? 저항이 연출될 수 있는 자리예요. 왜? 그런 자리가 기존에 이렇게 또 박스 쳤던 자리거든요. 이렇게 박스 쳤던 자리거든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요런 박스에 또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요런 박스 기준으로만 그냥 크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디를 지켜내야 되는지만 체크하시자라는 거고요. 뭐 위메이드 맥스도 같이 올라왔고요. 위메이드 맥스의 월봉상 흐름을 보면요, 얘도 거래를 터뜨리고 주가를 눌러놓으면서 뭐예요? 한 차례 원을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죠?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밑으로 쳐밀던 이 저점이 옆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자리인 거고, 요렇게 이 균형감을 이어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모양을 한 차례 더 틀었다가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어찌됐든 뭐만 하면 되니까, 얘는 원만 대충 그려도 되니까, 원만 그려도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요, 지금의 자리도 얘도 뭐 단기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 21,000원대, 이 자리를 어떻게 들어 올리느냐가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고요. 그 자리 21,000원대를 들어 올려놓는다면, 21,000원대 그 자리 위로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그 다음 어디 25,000원대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밑으로는 당연히 17,500원 이탈하느냐 하지 않느냐 보시면 된다. 그죠? 요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당분간은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2평 밑으로 깔고 캔들 위에서 버텨내면 시간이 필요할 뿐 한 번 더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해 보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특별하게 또 뭐가 있었나요? 잠시만요, 좀 볼까요? 오늘은 상한가가 하나도 없는 날이었어요. 그죠? 이런 날도 드물죠. 그만큼 눈치 보는 시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에너지 관련해서 뭐 중앙 에너비스가 좀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뭐다? 여기에 저항대를 좀 많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가 뭐예요? 저항이에요, 저항. 요 자리를 어떻게 뚫어 올리느냐예요. 뚫어 올리느냐예요. 그 자리를, 일봉은 차트가 이쁘죠?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근데 주봉과 월봉이 아직은 좀 답답해요. 이 자리를 어떻게 뚫어 올리느냐 거고요. 결국엔 28,000원 위로 얘는 안착하는 그림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28,000원 밑으로는 어디까지? 이 2만원까지 이 자리는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한 부분이에요. 결국 최근 들어서 28,000원 위로만 올라오면 뭐한다? 누군가 던진다라는 거죠. 왜?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런 큰 박스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현재는 박스권 중간의 기준으로 상단에 있을 때보다 하단에 있는 기준이 많다. 그러면 요 자리 못 들어 올리고 계속 횡보만 한다면 한 번 더 나중에는 주저앉을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요런 큰 박스 하나, 요 자리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또 요런 박스를 겹치기 박스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